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소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한 국가의 미래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한 신문기사 제목인데요. 정말 인상적이죠?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유치원의 유자 대신에 늙을 노자를 넣어서 만든 말인데 재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좀 씁쓸한 신조어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이 한 단어만큼 잘 보여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 숫자 283,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난 10년 동안 노인들을 위한 장기 요양시설로 용도가 바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입니다. 무려 283곳이나 돼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 5년 동안은 24곳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5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요, 무려 221곳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그냥 추세가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가 붙은 거대한 흐름이라고 봐야죠. 자, 그럼 이 현상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인생의 첫걸음을 떼던 그 공간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뀐다. 이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왼쪽은 유치원이죠. 핵심은 원화평가, 즉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보세요. 대상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입니다. 국가로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이죠. 여기서는 성장이나 발달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사회 전체의 관심이 미래 세대를 치우는 일에서 이미 살아온 세대를 돌보는 일로 근본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인구가 줄고 늙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바로 돈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계속 줄어서 유치원 운영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왜 갑자기 전혀 다른 분야인 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사업을 바꾸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그래프 안에 있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전체 수입의 85%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그러니까 사실상 세금으로 보장됩니다. 이용자가 직접 내는 돈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물론 인건비처럼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니까 매년 원화수가 줄어들까봐 걱정해야 하는 유치원 사업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물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75%,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장기 요양 환자 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인공호흡기 같은 적극적인 의료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일까? 존엄한 마무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이런 고민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존엄한 죽음이라는 예전에는 꺼내기 어려웠던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게 가정형 호스피스를 늘리고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도입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잘 죽는 것, 웰다잉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 즉 사회 안전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5대 사회 모형이 한국의 사회 안전망의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가정하고 설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젊은이는 훨씬 많고 부양해야 할 어르신은 훨씬 적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은 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은퇴 후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금이 마르고 있는 거죠. 정부의 공식적인 예측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런 개혁이 없다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 봤던 그 풍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텅 비어버린 그네와 그 옆에 새로 놓인 휠체어 램프. 이건 단순히 한 건물의 쓰임새가 바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인구 변화라는 운명에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려는 힘겨운 몸부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적응과 필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사회가 인생의 첫 장, 즉 아이들을 치우는 일보다 인생의 마지막 장,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더 우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